네, ETF 시황입니다. 전반적으로 혼조 흐름이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부채한도 협상 시도 그리고 CPI를 발표를 앞두고 이렇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산업재와 에너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스파 ETF 0.44%, QQQ가 0.63%, 다이아 ETF가 0.13%로 이렇게 소폭의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락세가 두드러지면서 1.7% 속스 ETF가 마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짚어보시면 이 반도체 프리미엄이 붙었다라는 분석이 나온 점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술 섹터, 금융 섹터 모두 조정을 받았고요. 특히 변동성을 살펴보시면 2.8%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 가파르게 변동성에 반응하는 모습이 관측이 됐습니다. 이어서 금채굴 산업 0.3%로 밀렸지만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다는 점 함께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WTI 원유의 경우에는 0.95% 되려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 비축유 방출 소식에 확실히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상승 하락 종목 5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종목에는 일단 천연가스가 가장 먼저 올라와 있는데요. 에너지 시장이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빅스 선물지수도 역시 크게 올랐고요. 원유 나스닥 하락, 브라질 순으로 이렇게 상방 압력이 컸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 종목도 살펴보시면 중국 유로존 기술 나스닥 신흥국이 올라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신흥국과 이렇게 함께 밀린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 기술주의 하락이 두드러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화상연결해서 좀 자세히 ETF 시황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윤재용 미래에셋증권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ETF 시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바로 좀 ETF 동향부터 짚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일단 시장 동향 좀 살펴보면 일단 전일 기준으로는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아까 짚어주셨습니다. 우선 부채한도 협상이라든가 혹은 이제 CPI 발표 좀 기다리면서 전체적으로는 좀 시장이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모습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기술주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를 추정한 ETF인 QQQ ETF가 0.63%, 반면에 이제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SPY는 한 0.44% 정도 하락해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약간 선방했던 산업도 좀 살펴보면 산업재 관련된 ETF가 소폭 상승을 보였습니다. 티커로는 XLI 티커를 가진 ETF가 이 S&P 500 내 산업재 섹터 ETF인데 0.22%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이제 개별 또 산업내 좀 살펴보면 이 항공 방위 관련된 ETF가 역시나 또 상승을 했습니다. 티커로는 이제 ITA 티커를 가진 ETF인데 1.16% 정도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좀 이제 하락폭이 컸던 산업 좀 살펴보면 이 반도체 XOXX 티커를 가진 ETF가 1.7% 정도 하락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내 쪽도 이 반도체 관련된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반도체 관련된 ETF 하락은 좀 국내 증시에도 약간은 좀 부담으로 좀 작용할 거다라는 부분도 같이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주의 하락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지난주의 특징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이제 4거래일 연속으로 좀 하락을 한 이후에 이제 금요일 날 막판 좀 시장이 반등을 했었죠. 특히나 애플의 어떤 소실적 영향이 좀 가장 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S&P 500이라든가 혹은 나스닥 100 내에서도 이 애플의 어떤 상승 기여도가 좀 굉장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S&P 500 내에서 이제 상승 기여도를 좀 살펴보면 시장 전체적으로 S&P 500 전체적으로는 0.78% 정도 주간 단위로 좀 하락을 했었죠. 그 중에서도 애플이 한 0.17%포인트 정도 좀 끌어올렸어요. 반면에 다시 말하면 이제 애플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는 1% 넘게 이제 빠졌다라고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혹은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 기여도가 높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 엑스모빌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좀 하락 기여도가 좀 높았다라는 부분. 그래서 지난주 이제 시장 특징을 좀 살펴보면 주간 내내 하락을 하다가 이제 금요일날 애플 실적과 함께 반등을 했다. 그리고 당연스럽지만 애플의 어떤 상승 기여도가 굉장히 높았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애플의 호실적이 좋은 영향을 줬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시장 내에 좀 우려되는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지난주 동향 내에서 좀 우려되는 부분 좀 두 가지만 짚어보면 일단 첫 번째는 이 어떤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원자재들이 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원유, 티커로 이제 OILK, 티커를 가진 ETF가 있고요. 그리고 구리, 티커로 이제 JJC, 그다음에 BDI 운임, 요거 이제 운임 지수예요. 이제 이런 ETF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보이면서 역시나 이제 경기 전망이 굉장히 급속도로 좀 나빠지고 있구나라는 부분 좀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은행입니다. 지역은행이 좀 재차 또 하락을 했죠. 그 지역은행 ETF인 티커는 이제 IAT, 티커를 가진 ETF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항공방위는 ITA, 티커를 가진 ETF고요. 그다음에 지역은행은 IAT, 티커를 가진 ETF입니다. 어쨌거나 이 지역은행 역시도 재차 좀 순회가 나오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IAT 티커를 가진 이 지역은행 ETF도 10% 넘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하락 기여도 높은 종목으로는 PNC 파이낸셜 서비스라든가 혹은 트위스트 파이낸셜 관련 이런 지역은행들이 있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은행들이 워낙 또 많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는 좀 좋지 않았다라는 부분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주요 자산이 조정받은 점, 그리고 지역은행주가 여전히 좀 투매로 좀 걱정이 된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머니플로우가 활발했던 ETF도 짚어주시죠. 네, 우선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 대형주 그리고 이 대형 성장 관련된 부분에 좀 자금 유입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카테고리별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미국 대형주 관련된 ETF에 주간 단위로 약 47억 달러 정도 좀 자금 유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국 대형 성장 관련된 ETF에도 17억 달러 정도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금융섹터 쪽으로는 여전히 좀 불안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금융섹터 카테고리로 약 18억 달러 정도 좀 자금 유출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국 소형주, 아무래도 좀 중소형주 관련된 부분에서 좀 자금 유출이 있었는데 이 소형주 관련된 카테고리에도 약 15억 달러 정도 자금 유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좀 개별 ETF로 좀 넘어가서 살펴보면요.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한 ETF인 SPY에 약 49억 달러 정도, 그다음에 미국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한 ETF인 QQQ ETF에는 약 16억 달러 정도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시장 전반에 대한 자금 유입 그리고 미국 채권 관련된 부분에 좀 자금 유입이 있었다 정도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연이어서 이제 주간 단위로 이 한국인들의 ETF 투자 순매수 상위를 좀 살펴보면 인버스가 좀 가장 많습니다. 상위에 올라와 있는 이제 티커가 이제 SQQQ ETF는 나스닥 100 지수의 마이너스 3배를 추종한 ETF인데 여기 순위에 지금 1위로 지금 올라와 있고요. 대신에 이제 채권 관련된 선호는 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나 있는 BIL, 요거는 이제 미국채 초단기물입니다. 그리고 TMF, 요거는 이제 미국채 장기물 3대 레버리지 이런 식으로 채권에 대한 선호는 여전히 좀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의 관심도를 알 수 있는 순매수 상위에는 인버스가 두드러졌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신규 상장을 했거나 관심이 유효한 ETF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미국 상장 기준으로 좀 살펴보면 어떤 버퍼형, 요건 이제 옵션을 활용해서 좀 약간 하방을 좀 깔아놓는 그런 형태고요. 이외에도 이제 기후 변화라든가 현금 흐름 이런 식으로 어떤 시장의 좀 방어력 위주로 방어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전략의 ETF들이 좀 다수 상장이 됐습니다. 우선 버퍼형들은 옵션을 활용해서 이 하방을 좀 일정 부분 깔아놓고 가는 그런 형태의 좀 ETF인데요. 역시나 이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버퍼형 ETF가 또 역시나 상장이 됐습니다. 이외에도 CAFG 티커를 가진 ETF는 미국 소형주 내에서도 이 현금 흐름이 좀 우수한 기업들을 좀 출연해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외에도 탱커, 이제 오일 탱커 큰 이제 기름을 싣고 다니는 배들의 어떤 운임지수 ETF 따로 좀 상장이 되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이제 비대 운임지수만 상장돼 있던 거에 비하면 좀 더 선택폭이 좀 넓어졌다라는 부분도 같이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탱커 운임 지수의 상장으로 인해서 앞으로 선택폭이 좀 넓어졌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윤재용 미래에셋증권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ETF 시황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습니다.